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학생들, 논술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 노베이스 학생들이거나 혹은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대체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 첨삭상의 문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면은 앞으로 논술 전형 준비 그리고 합격 답안 작성에 아주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토즈 논술의 전임 강사 박상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토즈 농구술 아카데미 박상준 강사입니다. 이 논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경험하는 어떤 논소수령 이런 시험과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논술 시험 자체에 대한 일단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논술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논술이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쓴다든지 혹은 글짓기 시험 좀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우리 초심자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다. 우리 학생들의 갖고 있는 통념과 다르게 1점 단위 혹은 0.5점 단위까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늘 강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도 논술은 학교별로 명확한 채점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출제 의도에 맞게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논술은 어떤 시험이다라는 걸 정립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논술을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틀리나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제 의도 미충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량 기준을 미충족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출제 의도 미충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대학별로 출제 의도에 따른 정답이 존재하니까 그걸 못 썼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논제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학생들 지도할 때 제시문부터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조건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논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제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출제 의도, 그 다음에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주제 쟁점, 이게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분량 기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한두 가지 요소가 누락이 되거나 잘못 쓰이게 되면은 치명적인 불합격 답안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을 처음을 하려고 해요. 학원 처음 왔어. 그러면 문제를 받고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부터 읽어야 됩니다. 문제부터 읽고 만약에 같은 한 문제 제시문 세트의 문제가 같이 1, 2, 3번이 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 혹은 그냥 이렇게 문제별로 제시문 세트가 다른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로 푸니까 한 네. 문제 집중하시면 되고 이제 뭐 성균관대라든지 뭐 연세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처럼 특정 제시문 세트를 하나를 주고 문제를 다 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 1번만 읽지 마시고 전체 문제를 다 한 번에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공하고 조합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논제 요구사항을 일단 먼저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요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1차적으로 파악이 돼야 우리가 기본 답안 구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그럼 많이 틀리는 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논리적으로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제시된 분량 기준보다 훨씬 적은 답안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분량 기준보다 짧게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시문 논지 요약 자체가 안 됐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 나머지 너무 이 정보를 압축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좀 누락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좀 있고요. 많이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논지 요약이나 일반화나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일단 제시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필사하듯이 이제 쓰는 겁니다. 그냥 제시문을 옮겨 쓴 답안이 나오게 돼요. 내 생각을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대체로 본인 생각이나 자기가 이해한 바를 거의 담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단 많고요.
본인 생각이나 주관을 좀 과도하게 넣게 되면서 이제 논점 일탈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학생들이 이 분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분량을 초과하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분량을 맞추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글로 쓰기보다는 혼자 말로 정리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뭐 3개에서 4개 정도 뽑아서 바꿔쓰기 네. 연습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권장할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정리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 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서 서술하는 방식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량을 초과하는 친구들. 분량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일단 문제 유형별로 기본적인 답안 구조를 익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답안 구조를 익히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시 답안, 실사를 해본다든지 구조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실사를 할 때도 내용을 이해하면서 쓰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제 요구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유형이나 출제 의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그 정보를 이해를 하고 어떤 문장에서 이 답안 내용이 도출된 것인가를 역으로 좀 추적을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매핑을 해보면 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글을 읽어보고 또 다시 답안을 옮겨 써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반복을 하다 보면 논제 요구사항에 맞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체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대부분 논술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동안 해오던 공부와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겁을 많이 먹고 그거에 따라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정말 금방이기 때문에 이 실력을 기르려면 수업 시간에 혼자 글을 써보고 첨삭받는 걸로는 실력이 빠르게 늘 수가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리라이팅입니다. 이 리라이팅이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첨삭받은 부분을 자기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거거든요. 이 리라이팅을 잘하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리라이팅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수년간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첨삭을 하면서 기본 친구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는 그 2가지 케이스를 학생들이 얼만큼 공부를 하고 따라오면 해결이 됐을까요? 기본반 4주에서 8주 정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말씀드렸던 2가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년간 대치 목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오면서 말씀드렸던 그 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학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해결이 될 때까지 대표 문제 유형들과 빈출 주제들을 기본반에서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분석부터 또 제시문 분석, 개요 작성, 뭐 답안 완성까지 총체적인 논술에 필요한 모든 역량은 다 기본반에서 갖추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논술을 시작하기 막막하거나 혹은 답안이 전혀 안 나온다든지 문제 유형별 어떤 답안 구조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본반 수강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본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친구들도 논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막막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밑에 있는 구글 상담 신청서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학생분들께 논술에 대한 입시 정보를 또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